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계속 비타민C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비타민C를 고농도로 투여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산화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들 중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메가비타민C 요법과 킬레이션, 그 다음에 항산화 치료 이런 것들을 병합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NK세포가 바닥이었던 환자들이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NK세포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혈액검사상에서 이상이 있던 환자들이 다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로지 항산화 치료와 비타민만 이용해서도 환자의 건강 상태,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화되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케이스 리포트 식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강의 듣고 오시죠. 혈액검사상에서 NK세포가 바닥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항산화 치료하고 메가비타민C 수액을 놓고 킬레이션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세 여성이었는데요. 저한테 왔을 때의 상태가 2018년 10월부터 반복되는 대상포진으로 오셨어요. 대상포진은 한 두세 번 정도 앓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 왔을 때 당시에도 독감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새끼를 되게 불규칙적으로 드셨으며 좋아하는 음식이 보통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피자, 통닭에 콜라 이런 음식들 평소 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이 좋을 수가 없죠. 위염과 감염성 대장 증상과 변비를 경험하고 계셨고요. 팔다리도 저리고 어깨 근육통과 만성 피로까지도 있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위장장애가 있으면 소화제나 또는 위염 치료제 정도 줄 것이고요. 어디가 아프다면 소염 진통제 이런 거 정도 주겠죠. 당연히 반복되는 감염이 있다라는 것만 봐도 면역이 거의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2018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중간 검사겠네요. 10월 달에 왔을 때 그랬고 12월 28일 날 재검사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는 아마도 적혈구의 크기도 좀 커져 있는 걸로 비교해 본다면은 아마도 비타민 B12가 좀 부족해진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탈수 증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후에 한참 치료를 하고 났을 때는 이제 모든 수치가 다 정상화 떨어졌죠. 그리고 MCV도 역시 많이 떨어졌어요. 96에서 89.8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견인데요. 적혈구가 커지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특히 이 MCV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할 때도 얘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보충해 주면은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날짜는 적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비슷한 날짜에 지금 검사하신 건데 그 당시에 간 수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OTPT가 다 높았고 감마 GTP도 48로 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치료가 된 후에는 OTPT가 다 정상 레벨로 떨어졌죠. 감마 GTP도 해독 기능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CRP 염증 수치인데 지금 여기는 0.2가 나왔죠. 2야. 근데 그 전에 검사할 때 CRP는 1.5로 높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는 8.0이면 되게 낮은 거죠. 제가 비타민 D 강의를 했는데 앞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권하는 거는 기능약적으로 40에서 60 이상을 권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거의 바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균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한 후에는 비타민 D가 50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당시에 페리틴이 상당히 높았어요. 258 높아서 이 저장철분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페리틴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 정도 낮춰놨죠. CRP도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요. NK세포를 보시는데 이게 2018년 12월 달에 검사할 때는 이런 페이퍼 퍼블리시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40 이하다 이렇게만 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녹십자 검사에서 좀 더 이렇게 이쁘게 퍼블리시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2019년 9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9월 4일날 검사했을 때인데 결과치가 20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40 이하였던 환자가 한 20번 정도의 메가비타민C 요법과 킬레이션 요법, 항산화 치료 이런 것들을 번갈아 받으신 후에 NK세포가 2000이 넘으신 거죠. 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2세 남자였는데요. 이분도 역시 감염이 반복됐어요. 거의 1년이 넘도록 콘딜로마라고 해서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이게 성기 주변에 생기는 바이러스인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제거하고 나면은 또 몇 달 지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비뇨기과 가서 제거하시고 그러다가 저한테 오신 거죠. 이분은 그래도 새끼를 좀 규칙적으로 드셨고요. 이제 가끔 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밀가루 드셨고, 좋아하는 음식에는 우유 계란 정도 드셨고요. 현재 갖고 있는 검사를 해보니까 알러지도 있었어요. 토탈 Ig가 200 조금 넘으셨고요. 마스트 검사에서도 진먼지 진드기나 풀 항원의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반복되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알러지 반응도 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유 계란 못 먹게 하고 밀가루도 좀 줄이게 하시고 현미 채식으로 바꾸시면서 이제 당연히 항산화 치료, 메가비타민C 치료 이런 걸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검사에 OTPT에서 PT도 좀 높으셨고요. 감마GTP는 더 높습니다. 78 나왔는데, 감마GTP가 하는 기능은 우리 몸에서 해독 기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 해독에 부하가 걸렸다는 얘기겠죠. 치료가 다 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OTPT도 다 안정화되고 감마GTP도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페리틴이 상당히 높죠. 300이 넘으셨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은 페리틴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이분은 열심히 치료해도 더 높아졌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빼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이렇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더 빼는 수밖에 없겠고요. CRP도 상당히 높았었어요. 2.2였는데 지금 1.0까지 낮춰놨죠. 남성 호르몬은 처음 당시에 5.7이었던 게 치료하고 나니까 더 올라가죠. 항산화 치료받고 나면 스테미너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도 이렇게 정상화되고 올라가고 좋아집니다. 비타민 D는 20.6밖에 안 됐는데 제가 따로 더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이제 85까지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면역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NK세포는 처음에 검사 당시 4월 5일날 검사했네요. 그때 40이 안 됐었어요. 근데 4개월 정도 치료했으니까 4개월 동안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치료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8월 6일날 검사했네요. 이때는 한 넉 달 지난 다음에 검사했더니 수치가 2000이 넘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이 걱정이 되시고 요즘 좀 암이 이슈인데 암이 걱정이 되시고 면역을 높이고 싶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약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비타민을 썼고 당연히 항산화제를 썼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모든 검사 수치들이 다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메가비타민C 정도와 항산화 치료,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앞에 강의했던 EDTA 킬레이션 치료 정도를 병합했을 때 환자분이 거의 검사 결과가 바닥이었죠. NK세포가 40 이하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그런 바닥이었던 환자들이 한 작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치료를 꾸준하게 했을 때 NK세포가 거의 맥스 용량이죠. 20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저보다 더 높아졌죠. 제 검사 결과보다. 그렇듯이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환자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어떤 한 분은 알레르기 면역 치료도 같이 하셨는데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사 기반을 통해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환자분의 어떤 몸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단순히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적인 어떤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NK세포가 높아지면 당연히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NK세포가 하는 기능이 제 앞에 강의처럼 암세포를 잡아먹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암을 예방하고 싶고 또는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권해드리는 이런 치료를 같이 병합하시면은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